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헬릭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헬릭스님, 이야기 명불허전 아니겠습니까?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헬릭스님, 오늘도 네네. 찾아와 주셨군요. 네, 언제나 그렇듯이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헬릭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헬릭스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일단은 귀신 아니면 혹은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어떤 걸까요? 오늘은 귀신 이야기가 메인이고요. 아마 시리즈로 좀 갈 것 같은데, 오호, 예? 각자 이제 독립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좀 예상외로 저도 조금 놀랬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연결고리가 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저라는 연결고리로 인해서 제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예. 그리고 저도 해당이 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제 이야기의 제목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 타이틀은 이렇게 될 거예요. 나만 모르는 이야기. 나밖에 몰랐던 이야기, 이런 느낌으로. 아닙니다. 저만 몰랐던 거예요. 예. 나만 모르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네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헬릭스예요. 이번 이야기의 소 제목 자체는 목석 같은 남자입니다. 큰 타이틀은 나만 모르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목석 같은 남자인데 이거는 이제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일을 인지하게 된 게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대의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하고 30대 이상이 됐을 때 그 인간관계가 상당히 많이 다르잖아요. 20대는 야, 너 나와. 그러면 그냥 나가도 크게 지장이 없고, 체력적으로도 회복도 빠르고, 잘 들어가고, 이러지만 30대는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나가기 쉽지가 않은데, 제가 그때 타이밍 자체는 상당히 좀 예민했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 큰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좀 예민한 타이밍도 있고 그때 당시 타이밍이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예민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큰 프로젝트 하나가 끝나고 회식 때 회식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실무진들, 직원들하고 직원들의 관리자 이 사람들은 1차로 밥 먹고 이제 따로 보내고 이제 저 포함해서 사장단 임원진들이 따로 술자리를 가졌어요. 이제 자정쯤 넘어갈 때쯤 부장이 저한테 이제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사장님은 언제 결혼하실 겁니까? 라고 술 한잔 들어간 핑계 삼아 갑자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리티컬 공격에 이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 받고 멍하게 있다가 만나는 친구는 있는데 아직 결혼을 할 단계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네, 알지 않습니까, 부장님? 나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여자분이 계실까요? 라고 제가 반문을 하니 네. 끄덕끄덕 이제 암묵적인 동의를 한 거예요. 오히려 그 암묵적인 동의에 저는 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우스갯소리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부장이 갑자기 저한테 의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혹시 전에 일 그만뒀던 친구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 친구를 그냥 돌비라 칭하면 응?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 돌비라는 친구 있잖아요. 갑자기 그만두셨는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그러길래 글쎄다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 전에 그만둔 친구가 있었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에는 큰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취업하고 그만두고 하는 거는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누군지 기억은 난다. 그랬더니 혹시 그 핸드폰 거리 기억하십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서야 기억이 났어요. 핸드폰 거리? 그래. 맞아. 그때 부모님이 해외 여행 갔다 오면서 선물로 준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덜비라는 친구다. 그러니까 그래, 생각났어. 그 빼빼 마르고 키 좀 컸던 걸로 기억하고 약간 좀 그 히키코모리처럼 생긴 애 걔 말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 그 친구 좀 맹랑하고 좀 저돌적이어서 기억이 나. 근데 왜? 아직도 혹시 그 핸드폰 거리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그게 숙소에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버렸던 기억은 없어.
근데 왜? 그러니까 그거 저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 알았어, 줄게. 네가 필요하다면 줘야지, 뭐, 나는 뭐, 그닥 필요 없으니까. 하고, 며칠 뒤에 숙소에서 그 핸드폰 고를 찾아서 그 부장 친구한테 넘겨줘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예. 그렇죠. 뭐, 회식 자리에 있었던 거고, 아무 그것도 없었으니까. 지금부터 이야기는 이제 부장의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예. 예, 저는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어느 날 이제 평소와 다르게 같이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비가 부장한테 와서 연차를 좀 써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보통 평사원과 부장 사이에는 뭐 과장, 계장, 부장 뭐 이렇게 지휘 체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과장이 연차여서 부재 중이어서 다이렉트로 보고를 해서 연차를 받아야 되는데 한 이틀인가 3일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한대요. 그래서 갑자기 뭐 특별히 뭐 문제 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해외 여행을 좀 가시는데 좀 연세가 있어서 이것저것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 그래라. 그리고 또 회식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돌비의 부모님께서 이제 젊었을 적 좀 사정이 안 좋으셔서 식을 못 올리고 뭐 바로 혼인신고만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냥 그래라. 그리고 뭐 사정 더 생기면 얘기하고 그런 거는 충분히 괜찮으니까 편하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잘 준비해서 잘 보내드렸다 쉬고 이제 회사 출근하겠다 해서 아무 일 없이 일어났죠. 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돌비 이 친구가 그 현지에서만 살 수 있는 과자들을 하고 뭐 이런 거랑 팀에 이제 푼 거예요.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선임 상사한테 열쇠고리랑 뭐 핸드폰 고리 막 이런 걸 줬대요. 뭐 누구나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갑자기 돌비라는 친구가 사장님한테도 이걸 좀 드려야 되겠다 하고 핸드폰 고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보통 아시겠지만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다 알지만 일반 사원이나 뭐 특별한 일 없이 사장을 다이렉트로 만나거나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그거는 좀 그렇다 내가 대신 전해줄게 하니까 아니라고 자기가 꼭 전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좀 거시기 하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전달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장인 친구가 보기에는 포기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었대요. 오. 그래서 별거 아니니까 그 사람도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일을 많이 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늦게 끝날 때가 많은데 네. 퇴근할 때 좀 방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하고 했는데 돌비 그 친구가 온 겁니다. 와서 핸드폰 고리를 포장된 걸 주면서 저 누군데 저 돌비라는 사원인데 뭐 이래저래 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왔다 하니까 선물 주려고 온 사람한테 문전박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고맙다 잘 다녀오셨고 뭐 힘든 거 없었고 뭐 이거 물어보다가 딴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저 취업시켜 드려서 사장님한테 되게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이거 드리는 거고 꼭 사진 한 장 찍어 오라 그랬다고.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뭐 중고등학생이면 모르겠지만 다 큰 성인이 그러니까. 근데 또 마음이 좀 귀엽잖아요. 웃기기도 하고 귀엽고 그래서 별거 없이 부위해주면서 사진을 찍었죠. 저는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는데 그날 이제 업무 대충 마무리하고 오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저랑 스케줄 막 조정하는 친구하고 막 얘기하는데 사장님 혹시 그 사진 혹시 보셨냐고. 무슨 사진입니까? 전번에 그 들어갔던 돌비라는 친구가 찍었던 사진을 인화를 해서 조그만한 액자에다가 자리에다 놓고 갔더라. 그 가족 사진도 아니고 뭐 여자친구라든지 뭐 배우자라든지 자녀 사진이 아니라 나랑 같이 찍은 독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치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래 잘했다. 그리고 저는 책상 위에 업무 외에 관련된 건 일체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하고 저는 완전히 잊어버렸죠. 완전히 잊어버렸고 점점점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상한 보고가 올라와요. 네? 건물 관리하는 업체 측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혹시 요즘에 계속 철야 작업 하시냐고. 그래서
우리가 야근은 하지만 철야는 보통 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아무리 늦게 끝나도 10시 이전에 다 마무리하고 못하면 그 다음날 하지 철야는 하지 않는다니. 근데 직원분 한 분이 계속 철야를 하셔가지고 혹시 뭐 업무상으로 좀 과한 문제가 있냐. 그래서 아니 그런 거 없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철야를 하면 그 다음날 쉬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현행법상 좀 큰일 날 일이 생기기도 해요. 돈을 주는 거를 떠나서 철야로 작업을 시켰다가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노동법 관련돼 있는 뭐 근로기준법 뭐 이런 거에 관련돼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시키는데 계속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다 보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혹시 우리에서 철야할 만한 작업 있는 거 있으니까? 아니, 없는데요. 그렇게 할 프로젝트도 다 끝났고 철야하면은 철저하게 하루 반, 뭐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오후에 출근한다 이런 걸 한다. 근데 따로 준비를 한다. 그런 거 전혀 없다고. 그래서 이상하네 하고 보니까 이제 실무진들의 관리자들을 불러 올렸어요. 올려서 철야하냐? 아니, 없다. 철야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찾아라. 아니면 뭐 도둑 본 거니까 찾아라. 그래갖고 CCTV 돌려보고 직원들이 불시에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딱 걸린 거예요. 그때 걸린 사람이 돌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하냐? 아니, 저 일이 못 끝난 게 있어갖고 지금 하고 있다고. 야, 뭐 철야를 해. 야, 안 될 거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헬프 쳐가지고 좀 도와주라고 해라고. 만약에 네 역량이 안 되면은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네 다이렉트로 관리하니까.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있을 법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혼자 좀 잘하고 싶은 게 있어갖고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거 하지 말고 집에 가. 그래서 멱살 잡고 이제 데리고 나온 거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치에 가면 어느 날은 불을 끄고 있고 어떤 날은 간이 책상 같은 거 하나 갖고 와서 문 잠긴 사무실 앞에 책상을 놓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전에 이제 건물 관리하시는 업체 쪽하고 얘기가 되면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동의가 안 돼 있는데 웬 사람이 불 꺼져 있는 건물의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네. 거기 일하시는 분도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혹시 너 혹시 집안에 문제가 있냐? 혹시 뭐 금전적으로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집에 문제가 있냐? 그것도 아니래요. 점점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야, 너 그러면은 네 관련된 거 한번 쭉 갖고 와봐. 일하는 거 갖고 와봐. 봤는데 그 다음날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뭐 시간적으로 쫓기는 것도 없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근데 계속 불 꺼진 사무실에 불 꺼진 복도에 혼자 계속 있는 거야. 진짜 미친놈 가지가지 한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건 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또 줄 수 있잖아요. 뭐 어느 순간에 거기서 침낭 깔고 자고 있고 막 이러니까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문 잠그고 갈 테니까 넌 무조건 나가라. 그리고 너 밤에 여기 있으면은 너 끄집어내라고 내가 업체 측에다 얘기할 테니까 절대 잊지 말라니까. 알겠다고 하고 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행동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 싶어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근태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각을 하는 것도 다반사고 업무 시간에 멍 때리고 있거나 그런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 좀 신체적으로 힘든 게 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게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 일을 그만두게 돼요. 그것도 그냥 통보예요. 왜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뭐 인수인계 어쩌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그 다음날 밤에 이제 나 퇴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그냥 그만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큰 대기업이 아닌 이상 뭐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해도 그렇게 그만둔 사람 많거든요. 많죠. 뭐 우리 인터넷 짤이나 썰로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냥 퇴사 처리해주겠다 얘기하고 정산해서 이제 입금해주고 다 끝냈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회식 자리에 부장이 저한테 핸드폰 거래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부장 어느 때 불렀어요, 제가. 그래서 너 핸드폰 거래 왜 달라고 했었냐. 그래서 사장님 혹시 그때 회식하기 전에 프로젝트랑 뭐 이것저것 해서 좀 많이 예민하셨던 거는 제가 아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크게 없다. 크게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제 개인적인 업무 스타일 자체가 내 개인적인 일을 업무에다 대입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네. 피곤해도 내가 피곤한 거지 다른 사람이 피곤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걱정해주는 건 고맙다. 그리고 넘어갔는데 아니요 사장님 요즘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고 컨디션이 뭐 아닌 것 같다. 개인적인 얘기 좀 하셔도 된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죠. 사실은 내가 집하고 회사하고 너무 멀어서 내가 숙소를 하나 구했다. 숙소를 하나 구해서 조그마한 원룸 하나에 계약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좀 이상해. 근데 좀 좋은 원룸이 아니라 조금 이제 시설이 좀 오래된 원룸이었는데 말 그대로 숙식만 했어요. 그냥 씻고 옷 갈아입고 거기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나오는. 그리고 뭐 업무상 늦게 끝나거나 집에 가기 싫을 때 거기 가서 잠자고 빨래하고 막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비싸게 안 가던데 거기서 그 왜 우리 이사 가면 이웃 잘 맞는 것도 복이라 그러잖아. 밤마다 누가 교태 소리를 그렇게 내네. 예. 진짜 너무 좀 신경 쓰이더라고. 정말 너무 심하게 진짜 천국이 있다면 거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내. 예. 그래갖고 내가 깊게 못 잔다. 나 알잖아 머리만 대면 자는 거. 근데 자다가 깨기도 하고 자고 일어나도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찌뿌둥하고 몸도 왜 좀 결린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 잘못 자게 되면은 뭐 다 모고 그런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컨디션이 좀 거시기 하다. 네. 그러면 주변에 얘기해가지고 좀 단둘이를 쳐라. 그래서 야 안 해봤겠냐고. 내 쪽 라인에 있는 사람도 문 두드릴 것 같고 다 열어봤는데 다 남자야. 근데 몰골을 보니까 이성하고 담 쌓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이제 뭐 신체적으로 좀 우락부락하거나 뭐 근육이 있거나 그런 거 없고 다들 하나같이 말랑끼고 막 더벅머리게 수염은 길러있고 냄새 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성하고는 담 쌓는 사람들밖에 없다. 위아래 다 가봤어. 근데도 밤마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제가 솔로였으니까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짜증이 막 머리끝까지 샘솟는다. 그러면 좀 관리실이라는 얘기를 해보시라. 그래서 근데 층간소음 막 쿵쿵 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로 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한번 참아보고 안 되면 관리실이 얘기를 하든 하겠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불면증의 현재 이제 치료약은 솔직히 많이 발달이 돼 있지만 피로 앞에선 장사 없습니다. 불면증의 특효약은 피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피곤해서 거의 기절하다시피 자고 그가 반복이 되니까 저도 이제 좀 둔해지긴 했는데 어느 순간에 계속 이제 새벽에 막 한두 시 되니까 막 소리가 들리고 막 누가 혹시 무릇한 영상을 틀었나 싶기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그때는 머리 끝까지 짜증이 올라와서 분노가 터졌어요. 너 두고 보자.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잘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야 이건 좀 심하다 싶어갖고 원래 보통 반바지에 뭐 늘어난 면티 입는 게 아니라 조금 꾸미고 입어서 다시 똑똑똑 다 옆에 건너방 다 똑똑똑을 해봤어요. 희한하게 문만 열고 나가면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이거 옆에 막 새벽에 다 문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나 당신네 집안에 봐도 되겠냐고. 이거 만약에 해결 안 되면은 뭐 진짜 여기 건물 내 C4로 터트릴 거라고. 내가 진짜 너무 화가 나니까 보자. 그러니까 제 분노를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시라고. 그래서 몇몇 대다수의 집에 가서 봤는데 정말 이성과는 담 쌓고 사시는 분들이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열받아서 이 범인을 내가 어떻게든 찾고야 말겠다. 근데 이 참지 못하는 그 귀에 계속 거슬리는 소리에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그리고 어느 날은 침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내가 침을 흘렸나? 하고 매트리스랑을 봤는데도 없어요.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고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샙니다. 한 새벽 3시쯤에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 다음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환청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교태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근데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 하고 자꾸 어떤 분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 환통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누가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머리를 때릴 때 우리 주먹 쥐고 우리 새끼손이 있는데 이제 주먹으로 때리는 거 말고 네. 주먹 쥐고 새끼손에 이게 두툼한 살 있는 대로 때리면은 소리는 안 나는데 뭉툭하게 맞잖아요. 그걸로 머리를 툭 치는 것 같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정말 내가 미쳤나 보다. 아, 일어났는데 온몸은 삭신이 쑤시고 뻐근하고 침 냄새도 나고 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부장이 핸드폰 거리를 얘기했고 핸드폰 거리를 며칠 돼 넘겨주고 나서는 희한하게 그 소리가 잦아드는 거예요. 간만에 안식과 평화를 가진 저는 꿀잠을 자고 일어나니 너무 개운한데 뭐 잘 아시겠지만 컨디션 좋은 SCV 분이죠.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그냥 내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지역과 장소이기 때문에 생기는 해프닝이다 생각하고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러던가 어느 순간에 주말에 전화가 옵니다. 부장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3개를 쓰거든요. 3개를 쓰는데 번호는 이제 6개를 씁니다. 각자 2넘버씩 다 해가지고 업무용으로 쓰는 핸드폰 번호가 따로 있고 개인적으로 가족들하고 친구들만 쓰는 핸드폰이 따로 있고 그리고 회사에만 연결하는 핸드폰이 따로 있는데 그 회사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부장이. 근데 그 핸드폰 번호가 울린다라는 얘기는 업무적인 얘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연락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뭐지? 이러면은 큰 무슨 뭐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뭐 아니면은 큰 뭐 사고나 뭐 이런 것만 쓰기 때문에 그 번호가 울리면 우선 긴장을 합니다. 부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좀 보자. 참고로 부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네. 좀 보자. 형님 왜 그러세요? 아이 그거 말고 좀 보자. 갑자기 목소리를 깔고 얘기해서 저도 좀 긴장해서 해보자. 명동으로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콜. 일종의 암호예요. 명동에서 보는 장소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명동에서 보자 그래서 바로 명동으로 갔죠. 그랬더니 대뜸 복주머니 같은 거를 꺼내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가슴팍에 있는 복주머니 같은 걸 꺼내서 딱 열어보더니 너 이거 기억하지? 보니까 핸드폰 고리인 거예요. 이거 왜 갖고 있으세요? 알겠다. 그러더니 가자. 그러더니 타. 하더니 자기 차에 타라고 하더니 탔어요. 예. 그러더니 교외로 나가는 겁니다. 춘천으로 갔어요. 춘천으로 갔는데 원래 한 가정집 앞에서 내리더라고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 부동산을 좀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항상 주변 지형지물하고 집의 구조라든지 평수 이런 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문이 북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문이 서쪽이나 북쪽으로 돼 있으면 이건 무당집이구나. 가끔 가자고 해서 그냥 갔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속인을 방문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싫어하진 않지만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워낙 분위기를 잡고 뭐 지금 방송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갔죠. 한 무속인은 한 20대 중반 뭐 많아봐야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젊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대뜸 쓰시는 단어가 굉장히 클래식했습니다. 예? 굉장히 앤틱한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딱 가자마자 엄마야 그랬더니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약간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러나 왜 이렇게 비꼬는 것처럼 들리지? 아이고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더니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참 이렇게 줄줄 다니는데 어디 보자 그러더니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그러더니 아휴 눈앞에 보이는 것만 6이네요.
굉장히 말투가 좀, 속된 말로 좀 띠껍기도 했지만, 말투가 20대 말투, 30대 초반의 말투가 아니어서, 이분이 혹시, 신이 좀 내려오신 상태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닥치고 있었습니다. 너무 좀 짜증났지만.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혼인 안 했지요. 혼인? 네, 아직 인연이 닿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럴 것도 같네. 아이고, 오는 년들 다 밀어뿌는데 있던 인연도 끊기겠다. 응?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요즘 기가 허하거나 잠을 좀 못 자지요. 무슨 꼭 그 어린애들 사탕 주면서 달래듯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더러웠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 좀 잠을 통 못 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좀 숙소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좀 잠을 좀 못 자네요. 네. 그러더니, 아이고, 이렇게 혀를 딱 차던데, 네. 처녀기인지, 새끼인지, 개끼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고야, 저렇게 몸통을 베베 꼬면서, 팔다리에, 몸통에, 대가리에 붙어 있으니까, 아이고, 찰싹 붙어 있네. 안 불편해요. 아니, 저는 그냥 잠을 좀 못 자거나 이상한 소리 같은 게 좀 들리고 하는 거 빼고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을 좀 못 자네요. 아이고, 그러더니, 내 당신 같은 목석은 처음 봤어. 어찌됐든가 내가 처리할 테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입구 사이서 그렇게 타가더니, 내 준비할 게 좀 많으니까 그렇게 알고 하고 축객령을 내린 거예요. 그냥 가라고. 예. 근데 좀 찝찝하긴 한데, 아니 비방이나 부적이나 할 수 있는 거를 좀 알려줘야지. 그냥 가라고 하면 뭐하나. 근데 중요한 거는 잘 처리한다고 하니까 그냥 나왔죠 뭐. 그래, 나중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부장한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잘 처리했냐? 그러니까 잘 처리됐고 문제 없을 거라고 한다. 그리고 그 무당 선생님이 한마디를 더 했는데, 너무 목석 같으면 피는 꽃도 지게 만드니까 성격 좀 죽이고 사이소 그러시던데요. 참 내가 할 말이 없다. 잘 해결된 것이 문제 없지, 구슬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 없고, 그런 거 전혀 없대요. 너무 찝찝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머릿속에 남고. 그래서 그분 찾아갑니다, 제가. 찾아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니까, 그 처녀기인지 새끼인지는 모를 그 존재들이 저를 유혹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대요. 말 그대로 진짜 그 무릇한 영상에서 나온 온갖 테크닉과 이걸 다 발휘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하드코어하게도 많이 했답니다. 야. 근데 효과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귀신들을 모으고 모았던 거래요. 예. 계속 시도를 하는데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환청해서 안 되니까 이제 때리기까지 한 거예요. 머리를 떼서 일어나라고. 정신 차려, 일어나! 이러면서. 일어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안 통하니까, 저한테 안 통했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든 잡아뜨리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대요. 근데도 계속 안 되고. 그렇게 웃으면서 막 얘기하면서 웃기잖아요. 네. 재밌기도 하고 좀 신선하다 싶어서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얼굴 표정이 확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 이것까지만 얘기해줬구만. 네 그 선물로 받았던 핸드폰 꼴이 있지.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야.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핸드폰 거래가 얼마나 그거 한다고. 이제 지금도 쓰고 있지만 제 핸드폰 조금 오래된 친구여서 그 우리 옛날에 PCS나 스마트폰 이전에 핸드폰 고리 거는 그 고리 있잖아요. 알죠. 예,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뭘 끼고 막 다니고 했었는데 그 핸드폰 고리가 문제인 기라고 해서 아니 거기 부적 들어가고 네가 할 그 공간도 없지 않느냐. 아니다. 그게 원인이다. 그랬더니 그 누구한테 받았노?
제 밑에 있었던 친구들 중에 한 놈이 그 해외여행 부모님 보내드렸다가 거기서 현지에서 선물로 사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랬구만. 그러더니 염주 같은 거를 손에서 막 불리시더니 네. 이제 뭔가 좀 맞아지네. 그러더니 그 친구한테 아마 먼저 붙었을 기야. 먼저 붙었을 것 같은데 가가 한마디로 만족을 못 시켜줬나 봐. 그러니까 지가 아마 다른 무당을 찾아갔겠지. 그러니까 가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순수하게 쾌락만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놈 아니어도 다른 놈한테 가면 된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양심, 뭐 윤리, 뭐 정조 이런 개념이 없어. 네. 그냥 극도로 그것만 원하기 때문에 아마 장가 안 간 니한테 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 아니 근데 그게 무슨 뭐 약공도 아니고 캐치볼도 아니고 그렇게 주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가능해. 그냥 뭐 왜 우리 귀신 붙이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쉽다. 돈만 있으면 다 한다. 재료만 있으면 다 하고. 아니 근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 만난 게 그거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있잖아. 핸드폰 거리에 묻어서 왔다고. 내가 이거 태울 때 봤거든. 야, 니 그 핸드폰 거리 거는 그 끈 있지? 야, 그거 있잖아. 여자 머리카락이더라. 그 머리카락이 묻어서 왔어. 에? 무슨 말씀이지? 야, 니 핸드폰 고리 그 장식 있는 거 말고 핸드폰하고 장식하고 연결하는 그 고리 있잖아. 그 까만색 고무줄. 그게 사람 머리카락이더라고. 거기에 묻어왔다. 근데 니 장가도 안 갔지, 여자도 없지. 거기에다가 니 아마 다른 무당들한테 많이 들었을걸. 니 몸에 열이 많다고. 그런 애들 눈에 봤을 때 니 노다진기야. 땅만 파면 금덩어리라고 니는. 그러니까 붙어서 어떻게 해볼라 했는데 니는 안 넘어가지. 그러니까 지 옆에 있는 다른 귀신들 한 놈 두 놈 엮어갖고 하는데 넘어가지는 않지.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노 지들은. 예. 그러다가 가 있잖아. 니 부장 응? 가가 느낌이 좀 이상해갖고 받아와서 보니까 그러던데. 아니 근데 머리카락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야, 우리 뭐 무속 뭐 미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머리카락 피 뭐 손톱 발톱 얘기 안 하나? 야, 그 머리카락이면은 그런 조그마한 색전기 하나 붙이는 건 일도 아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받거나 그러지 마. 네가 아무리 뭐 사업하고 사람 만나고 뭐 한다 해도 아무나 뭐 이렇게 받거나 그러지 마라. 뭐 그건 제가 조심하면 되겠죠. 근데 좀 신선하네요. 그러니까 야,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니니까 그런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은 양기 쪽 빨리 갖고 말라 죽었을걸. 니니까 그런 기야. 야, 진짜 어지간한 여자 보는 건 엄청 높은가 보네. 느낌도 좀 둔하고. 그러니까 뭐 저거 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여자 보는 눈은 뭐 그 기운이 어디 가겠나? 네가 그렇게 목석 같은데 앵간한 여자가 눈구녕이 들어오겠냐고. 웃으면서 다행히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따로 뭐 돈이 들거나 뭐 구술하거나 부적을 쓰거나 뭐 비방을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지만 예. 다행히 좋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참 목석 같은 인간. 에이구 그러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를 더 하세요. 마지막으로. 네. 니만 모르는 기다. 저만요? 니만 모르는 기라고. 그러니까 네가 알게 모르게 지나갔던 이런 것도 너무 그렇게 무관심하게 보지 말고 주변도 한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세히 보고 좀 해라. 어디 가서 뭐 중고 같은 거 사지 말고 니는 괜찮은데 니랑 같이 삶아떼고 살 니 마누라가 힘들기야. 니가 기가 세니까 기센 애를 못 만난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는 그러지 마라. 에이그 이렇게 둔한 놈, 이렇게 목석 같은 놈하고 같이 살 여자는 아이고 의하면 좋노. 참 뼈를 때리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좀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어난 기운이 어디 가겠나? 그냥 니 알아서 하거라. 근데 참 니 마누라 될 사람이 있으면 궁합보러 한번 오고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저만 모르는 이야기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헬릭스님을 저는 직접 뵀잖아요. 네네. 남성다움이 굉장히 강력하세요. 저도 딱 처음 뵙자마자 그 양기가 뿜어져 나온다, 이 사람한테. 이게 놀란 저도 그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제가 네. 그때 2번째로 봤었죠. 네. 그리고 지금도 눈이 더 커졌었던 게 기억이 나요, 아직도. 제가 말인가요? 네. 눈이 땡그레지는 걸 저는 봤습니다. 제가 눈이 큰 편이 아니에요. 저보다 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 작은 편이거든요, 사실상. 그래갖고 다른 분을 만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오늘 헬릭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아마도 이런 좀 색전기 종류들은 굉장히 좀 집요하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귀신을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자기 같은 기운을 갖고 있었던 귀신들을 막 몇몇을 꼬셨나 봐요. 꼬아서 왔는데 제가 뭐 칭찬인지 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누워서 침 뱉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전혀 반응을 안 하니까 화가 많이 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좀 많이 놀랬던 게 그렇게까지 머리카락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런 공포 이야기나 이런 거 자주 등장하는 머리카락이었는데 정말 신선했어요. 그리고 이 수배 한번 때려가고 한번 찾을까 했는데 근데 뭐 어떻게 나 귀신 붙였냐 하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나만 조심하면 되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원래 그리고 이게 첫 순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이게 2번째, 3번째 얘기하려고 준비했던 거였는데 어차피 뭐 다 독립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이걸 네. 먼저 말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역시 헬릭스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네. 방송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릭스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헬릭스님께서 또 웃음도 주면서 어떻게 또 그런 방법으로 귀신을 붙일 수 있었는지 또 2번 놀라는 그런 이야기였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헬릭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태 소리가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간에 제가 그 교태 소리가 이런 식으로 낸 거죠? 라고 하려다가 분위기를 깰 것 같아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